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다시 할게요. 이게 말이 씹혔어. 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쫄지 말고 창업 작가 이효입니다. 아, 네. 예. 오늘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쫄투입니다. 네, 쫄투인데 2015년. 송년회들도 많으시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네. 오늘 뭐 평소 한 저희가 한 몇만씩 오셨는데 오늘 그렇죠. 오늘은 예. 반밖에 안 오셨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오늘 그 아주 또 두 번째 나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세요. 네, 그리고 좀 스튜디오가 좀 환해진 것 같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 그 이전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그렇죠. 정말 초창기에 나오셨는데 진짜 초창기 시즌 1 때 나오셨는데. 시즌 1이었나요? 네. 네. 먼저 본인 소개 네. 및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쫄투의 두 번째로 참석하게 된 GS 홈쇼핑 벤처 투자팀의 유정원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저희가 GS GS 홈쇼핑을 그건 아는데. 예, 예. 모셨는데 벤처 투자팀까지는 있는데 벤처 투자팀의 소속이 또 저희 벤처 투자팀은 2010년부터 직간접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었고요. 2010년 부터. 소속을 여쭤봤는데 사실 네, 벤처 예. 투자팀에서 예. 투자 파트가 있고 이제 투자한 회사들을 육성하는 육성 파트가 있다면 네. 저는 육성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예, 육성 파트 육성 이름이 파트. 따로 있으시다고요? 육성 예. 좀 창피한데 육성 파트 저희 육성 파트 이름은 COE라고 하고요. 예. 뭐의 약자인가요? COE가? 센터 오브 엑셀런스의 예. 약자입니다. 탁월함의 중심. 네, 엑셀런스한 프로페셔널들의 집합소. 예. 장편. 네. 네. 거기에 지금 책임을 지고 계시는 네. COE 팀을 책임지고 계신 이 유정원 부장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예.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이제 좀 더 부탁드릴게요. 그 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예. GS 홈쇼핑이 커머스 회사인데 왜 벤처 투자를 할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 COE 파트가 일단 생긴 거는 그 올해 5월달 네. 생겨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요.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단 저는 이제 그 COE에서 비즈니스 디벨로퍼 BD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저 앞에 계신데 IT 쪽 이제 서포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차장님이 한 분 계시고, 네. UX UI 디자인을 도와주고 계시는 여자 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쪽과 이제 저랑 같이 이제 BD 쪽 담당하시는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마케터 한 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분을 더 채용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저희 자회사 포함해서 총 13개 회사인데 이 네. 13개 회사가 스타트업 위주로 돼 있고 다 각각의 사업 영역이 달라서, 그리고 그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8알은 뭐 대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들이 백그라운드가 어떻고 언제 어떻게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뭐 어떤 전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제 강점과 이제 강점들이 굉장히 각기 다르신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마케팅이랑 UX가 좀 약한 회사도 있고, 그런 걸 예. 자체 내부 인력을 가지고 좀 비즈니스가 예, 더 그래서 디벨롭이 되도록 예.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은 뭐 거의 뭐 사실 전방위적으로 네. 어떤 회사가 뭐 개발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발자를 구해주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UI UX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면 저희 이제 담당하시는 UI UX 과장님이 가셔서 한 일주일, 2주일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마케팅 제안을 드려서 캠페인을 같이 실행하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끊고요. 예. 자, 끊어야 일단, 돼요. 이게 예.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자꾸 얘기가. 자, GS 홈쇼핑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것. 그게 아, 첫 예. 번째 질문이었는데 사실. 예. 네. GS 홈쇼핑이
여태까지 근데 사실 투자를 많이 하셨죠. 여기 저희 시즌1에 했던 버지니도 또 초창기 저희 투자했고 헤이딜러 헤이딜러는 저희 나왔어. 제로에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중고차 나온지 안 나온지를 헷갈려가지고. 헤이딜러도 부산에 투자했고 본사가 있는 제로웹도 제로웹도 제로웹, 그렇죠. 예. 제로웹도 투자하고 그렇고요. 그랬는데 예. 왜 투자를 하나요? 홈쇼핑 회사에서? 예. 그 부분은 저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말씀을 네.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GS 홈쇼핑은 이제 홈쇼핑 사업을 하고 있고, 홈쇼핑 사업이 성장의 정체의 현상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유 현금은 많고 신성장 동력은 필요하고, 그러면 어떤 그 부분에서는 그 미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벤처 투자를 통한 미래 사업, 그리고 글로벌, 그 두 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고요. 미래 사업과 글로벌. 밀레 사업과 네. 글로벌. 사실 예. 그게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도 그렇고 네. 대부분의 그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사실. 그렇죠. 네. 네. 전방위를 걸쳐서 모바일 인터넷 전방위를 걸쳐서 심지어는 뭐 아마존 드론에도 많은 회사를 투자해 놓고. 네.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하는 회사들 저희 뭐 몇 개 말씀했는데 네. 또 저희가 빠뜨린 회사들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어디에 투자하셨는지 밝힐 수 있는 대로. 헬로 마켓도 투자를 헬로마켓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 미국에 이제 그 본사가 있는 루이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 온디맨드 코리아, 온디맨드 코리아. 예. 픽스리, 이렇게 미국 회사 세 개가 있고, 빙글도 어떻게 보면 빙글도 투자를 투자를 빙글요? 하셨고요. 예. 예. 빙글은 더벤처스에. 예,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 네. 하는 빙글. 네, 그리고 저희 투자로 시작해서 현재 자회사인 10x10과 29cm 셀렉트 네, 샵, 10x10. 29cm는 뭐 하는 회사죠? 셀렉트 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10x10의 이제 창업 멤버가 10x10에서 이제 나오셔서 새로 만든 회사이고, 일종의 디자인 편집샵, 셀렉트샵.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보면은 제스 홈쇼핑의 투자를 보면 너무 잘하셔가지고 벤처 캐피탈보다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참 그 안목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저 투자한 포트폴리오들 보면 상당히 뛰어난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투자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네. 계신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기업이다 보니 소싱부터 그리고 투자 프로세스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부 이제 필터링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 다른 여타 이제 일반적인 VC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네. 기준을 적용하고 더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안 될 부분들의 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통과하신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잘 되시는 게 아닐까. 근데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 초창기 때 하셨잖아요. 예, 뭔가 실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예. 전에도. 근데 헤이딜러의 경우는 좀 저희 다른 벤처와 다르게 굉장히 초반부터 그 성장 속도가 빨랐고요. 지금도 지난 1년 동안 저희 13개 회사 중에서 성장 속도로만 보면 제일 빠릅니다. 예. 예. 네. 뭐 헤이딜러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팀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네. 젊고 예. 똑똑한 팀이죠. 네.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투자는 지금 여기는 COE 팀은 하지 않는 그뭐 관여가 돼 있지만 네. 이제 투자는 이제 벤처 투자 팀 내에 또 다른 심사를 하시는 분이 예. 계시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COE 팀은 대체 어떻게 도와주고 계세요? 아까 뭐 조금 예를 좀 자세히 네. 말씀하셨는데 예. 뭐 방문은 어떻게 하시고 또는 네. 그다음에 뭐 어떻게 돌아가면서 도와주시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네. 12월인데 저희가 9월, 10월 정도에 그러니까 13개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 한 개 업체만 방문을 한다고 쳐도 네. 한 달에 평균적으로 두 번 정도. 두 번 방문을 못 하고 하루에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방문해서 그 회사한테 도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석세스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 회사에 저희가 열 몇 번을 갔었죠. 계속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더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이제 UX, IT, 저희 이제 비즈니스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다 그 회사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경우에 그 전 4개월 동안 MAU가 40만 대의 정체를 했었는데 바로 다음 달에 20% 늘어나서 54만
현재는 70만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요. 매월 매출도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네. 예, 지금 굉장히 뭐 성공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잘한 케이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예. 혹시 뭐 잘 안 된 것도 있을 텐데 우리는 예, 저희가 유 부장님께서 보니까 네. 그 상사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우시네요. 그냥 좀 질러도 저희 저기 그 아주 높으신 분들은 안 보거든요, 우리 방송.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그 활동했던 기간이 되게 짧아서 아직까지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 어프로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패 사례는 다행히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가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들고 나니까 그럼 주변에서는 더 큰 성공 사례를 바라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력의 부족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밖에 방문을 못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그래서 하는 노력이 이제 내년도 2010년 동안 1년 동안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언제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리소스, 선물 보따리를 좀 만들어 놓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만나면 좋겠는데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스타트업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라인 프렌즈, 라인의 뭐 페이먼트, 라인의 글로벌 관련한 팀들 이런 쪽과 네. 이제 협력 관계를 만들고, 카카오 뭐 프렌즈, 그리고 카카오 이모티콘 사업부 이런 부분들, 아마존 AWS, 뭐 페이스북 파트너십 프로그램, 모바일 광고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쫙 이제 리소스를 확보해 놓고 저희 이제 투자사들한테 한꺼번에 다 풀어놓고 언제든지 1년 동안 필요하면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그 일을 같이 디벨롭할 수 있고, 뭐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그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선물 보따리, 선물 상자 이런 네.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CVC는 아니지만 일단 전략적인 투자를 하지만 예. 이런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사실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과연 이게 전략적이라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골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부분이 뭐 개별적으로 잘 되는 걸 도와주는 건지 예. 아니면 본 사업에 어떻게 흡수합병해가지고 더 뭐 신규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건지 그런 목적이 별도로 있는 건지 제가 그런 게. 뭐 혹시 필요하면 제가 그 1번, 2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1번은 FI로서 돈을 돈을 번다. 버는 건지 네. 2번은 예. 합병한다. 뭐 예. 합병 예. 왜 어느 쪽에 가까운 3번은 건지 예. 뭐 3번은 사업적인 제휴로 서로에게 윈윈이다. 뭐 예. 어떤 걸 생각할 어떤 수 쪽에 있을까요? 가까운 건가요? 1번은 아니고요. 예. 네. 네. 뭐 당연히 아니겠죠. 예. 예. 3번 음, 3번보다는 2번에 이제 가까운 부분으로 알고 아, 있습니다. 공적으로 합병. 네. 합병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오너이신 부회장님의 코멘트로 답변을 대신하자면, 네. 너희들이 투자를 해서 그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우리 본사의 홈쇼핑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려고 애써 노력해서 뭔가 그림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알아서 잘 되게끔 퍼실리테이터 역할에만 충실해라. 그들이 잘 되면 알아서 우리 본사의 그 멤버들이 그들하고 일을 하려고 찾아간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지시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뭐 투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면서도 오픈 에코시스템을 지향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회장님 저희 이제 오너의 이제 코멘트로 대신 답변을 드리자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예. 해주셔야죠, 맞아. 그러니까 뭐 마무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홈쇼핑 비즈니스가 8개국에 진출을 해 있는데요. 네. 8개국이 다 저희가 메이저십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JV이고 저희가 이제 2대 주주입니다. 네. 다 이제 각 나라의 미디어 회사나 통신사들이 이제 1대 주주이고요. 그 올해 매출이 글로벌이 한 1조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이 7천억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렇게 7천억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매월 600억, 700억 이상 매출을 낼 정도로 잘 하고 있는데, 그들도
매월 두세 개씩의 미스테이크를 범한다. 그런데 이제 저희 홈쇼핑 측면에서는 앞선 GS 홈쇼핑이 가서 도와주면 그 바로 다음 달에 최고 매출을 찍더라. 그렇게 그들이 일대 주주이면서도 이대 주주인 저희한테 아쉬운 바가 있고 저희한테 엮일 수밖에 없는 코어 컴피턴시가 있다. 네. 벤처 투자도 저희가 직간접 투자를 다 합치면 14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글로벌에 퍼져 있는데 그런 부분 그 투자사들이 일대 주주는 스타트업의 대표이지만 그 스타트업이 저희한테 엮일 수밖에 없는 코어 컴피턴시를 갖춰라. 그래서 그들을 묶을 수 있는 어떤 오픈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가 지향점이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SI 투자는 이런 확고한 어떤 철학이 있어야지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성과도 나오는 것 같고. 예, 말씀을 들으니까 네. 뭐 굉장히 아주 필이 쫙 옵니다. 이게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네, 부회장님 모셔야 되는데. 네, 하여튼, 부회장님은 그 저희 방송은 안 보시기 때문에 예, 하여튼 예, 그런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그런 조직이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자, 그 지금 보통 한 건당 투자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올해 얼마나 하셨고 밝힐 수 있으신 만큼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회사당 투자하는 투자금의 규모는 사실 룰은 없고요. 네. 적게는 한 회사에 한 3억 정도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고 많게는 스타트업 투자 중에서는 30억 정도 규모로 투자한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어떤 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직간접 투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직접 투자는 투자는 그렇고요. 그렇고요. 간접 투자는 이제 물론 다른 펀드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니까 빼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창업자인데 그리고 GS랑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필이 딱 있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접촉을 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다른 그 창투사 VC들의 접촉하는 부분하고 차이는 없을 거로 알고 있고요. 예. 보통 이제 여러분 두 분 대표님께서도 뭐 일주일에 뭐 100여 개 사업 계획서를 받으실 테지만 그 중에서 뭐 서류 스크리닝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듀딜리전스까지 가는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퍼센티지가 작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공 확률이 높은 부분은 아무래도 지인을 통한 소개가 아무래도 제일 가장 크죠. 좋듯이 저희도 마찬가지 지인을 통한 소개, 저희와 파트너십이 있는 다른 이제 VC 분들의 소개가 가장 이제 좋은 것 같고요. 예. 뭐 업종의 제한이나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예, 저희가 커머스 회사라고 딱히 커머스 쪽의 스타트업만 저희의 문을 두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네. 전혀 커머스가 아닌 소셜 네트워크, SNS 서비스인 빙글에도 투자를 했으니까요. 네. 예. 아니 예. 이런 그 어프로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창투사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창투사들은 이런 COE라고 말하는 이렇게 밸류를 에딩하는. 대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물론 홍보를 도와주는 사례가 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직접 사업 모델을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것만 일종의 뭐 약간 멘토링 프로그램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네. 예, 이런 프로그램을 예, 만드시게 된 계기가 그 있을 텐데요. 뭐 어떻게 혹시 어디 벤치마킹 하신 게 있는 건가요? 벤치마킹을 뭐 굳이 했다고 하면 실리콘밸리의 이제 500 스타트업 예, 네네. 파이건 배 파이브 모델이 가장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모델에 가까운 것 같고요. 아 예. 네, 500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회사를 만든 분이 이제 페이팔 마피아 출신이시기도 한 데이브 사업을 맥클러. 하셨던 네. 분이시고 그래서 그쪽은 조직도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시작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한 스타트업들의 마케팅만 도와주는 마케터도 한 10명 정도가로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뭐 누구는 SEO 담당, 누구는 소셜 마케팅 담당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풀을 이제 구성을 해서 도와주는 부분 아무래도 저희는 그쪽이 이제 롤 모델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뭐 커머스 쪽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지금 뭐 올해 가장 핫한 딜로 치면 쿠팡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게 커머스가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뭐 쿠팡으로 통일될 거냐 아니냐 뭐 얘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홈쇼핑도 위기를 좀 느끼시기도 하고
기존 유통 거인들도 위기를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 커머스의 전망, 모바일 커머스라든지 소셜 커머스라든지 어떻게 보시나요? 쿠팡이 저희 같은 존재를 뭐 신경은 안 쓸 것 같고요. 저희는 쿠팡을 신경 많이 쓰지만 네. 예, 내년도 커머스의 전망은 제가 답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그런 쉬운 질문은 이게 감으로. 예. 굉장히 그 내년도부터 한 2년 3년 동안 네.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대중국 관련한 비즈니스 부분들과 동남아 관련한 비즈니스 부분들 이전에 몇 년 뭐 이전 3년보다 내년 뭐 앞으로의 3년이 글로벌 측면에서 너무 가까워지고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글로벌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쪽이 커질 것 같아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면 네. 쿠팡도 당연히 글로벌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지난 앞으로 3년 동안 그 쿠팡보다 훨씬 큰 다른 커머스 업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쿠팡보다 예. 더 큰 자, 커머스 업체가. 그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에 인사이트 미디어로 이제 저 출연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GS 홈쇼핑으로 대체 인사이트 미디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거부터 생각해서 예. 그거 조금만 네. 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을 질문을 다시 아니 인사이트 미디어로 출연하셨는데 아, 예, 어떤 예. 연유로 또 이렇게 GS 홈쇼핑으로 나오시게 됐는지. 그 인사이트 미디어는 어떻게 된 부업을 건지.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인사이트 미디어는 이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그 회사이고요. 인사이트 미디어는 8년 사업하고 정리를 했고 네. 그 헤드헌터 추천으로 GS 홈쇼핑에 공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채용됐습니다. 예. 네. 그 인사이트 미디어를 해보신 그 하고 나서 다른 창업자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이나 또 이런 실패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을 이제 쭉 뵙고 자주 뵙고 계속 뵙고 시크릿 성공 DNA를 계속 열심히 파악 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사실 알게 됐고, 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도 좀 더 예. 조심스러워지지 않으셨어요? 창업자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더 창업자분들을 대할 때 제가 더 진지하게 됐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 대표분들을 볼 때 제가 이전에 사업을 8년 동안 하지 않았으면 보이지 않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분들의 시크릿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더 존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보다 더 고민하지 않으면 더 좋은 부분들을 제안을 드릴 수 없는데, 뭐 그러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든 어떻게든 어쨌든 그 굉장히 고집스러우면서도 자기 업무에는 24시간 일주일 24시간 열심히 하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저의 이제 지난 8년의 시간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기사 잠깐 그러면 쉬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매번 너무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창조경제 그 대상이었나요? 아, 대통령상. 대상이죠. 예. 대통령상 받은 아산나눔재단 마루 마루180에 180. 감사드리고요. 국무총리상 받으신 소은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아, 예, 부끄럽습니다. 예, 예. 쫄쫄로 예, 상 국무총리상을 받으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예. 아, 예. 아, 제가 네, 네. 뭐 쫄투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는데 그 네. 중에 하나가 또 쫄투예요. 근데 네. 예, 이유 대표님 없이 저 혼자 받으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죄송스러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잘 예. 돼서 다행이고요. 네. 내년에는 우리 저 이유 대표님께서 대통령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유, 예. 저는 아무튼 예, 그 마루 180에 우리 박영은 팀장님께서 네. 상을 받으셨고요. 네. 박영은 팀장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예, 박영현 팀장님 항상 도와주고 계셔서 이유 매니저님. 이유 매니저님, 예. 정남희 팀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네, 오늘이 사실은 올해 2015년 예. 예, 마지막 쫄뚜 촬영입니다. 예. 그래서 2주간 그 쉬고요.
내년 1월 6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상도 받는 거 보니까 이제 정부도 인정하는 이제 그렇죠. 이제 남은 거는 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예,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VIP께서 그렇죠. 한번 딱 봐주시면. 한번 봐주시고 한번 언급이라도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회수를 조회수가 키워 딱 이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데. 10만 회가 돌파할 텐데 네. 회당. 네, 아, 예. 하여튼 그런 희망을 사항을 썰렁합니다 지금. 가져보고요. 우리끼리 뭐 그냥 뭐. 예, 질문을 그러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질문 첫 번째 질문 예. 받아보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요. GS 홈쇼핑 모기업 자체가 쇼핑이나 유통 분야에서 한국에서 워낙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큰 투자를 받으면서 소셜 커머스나 쿠팡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모바일 커머스 혹은 더 넓게 보면 온라인 커머스를 장악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GS 홈쇼핑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대응하시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개 부장으로서는 네. 회사의 공식적인 전략 입장은 아닌데요. 네. 저는 이제 벤처 투자팀 미래사업본부의 소속으로서 지난해 이제 쿠팡을 봐오면서 그냥 이제 쿠팡도 스타트업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종합 예술을 잘 해왔고 어떻게 보면 또 운칠기삼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소셜 커머스 3사가 이제 나와서 한창 때는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할 때 1등은 쿠팡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쿠팡이 1등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그 경쟁사였던 티몬과 위메프의 이제 실측도 없지 않아 있었죠. 대표들이 물러나고 대표가 뭐 너클볼 던지고 그러는 네. 부분들에 이제 옛날에 프리첼이 싸이월드를 제끼고 1등이 됐다가 다시 이제 유료화하면서 망가진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운도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GS 홈쇼핑이 그런 부분에 이제 1대1로 경쟁자로 느끼고 어떤 같은 전략을 더 잘하려고 하는 그 어프로치보다는 아예 새 판을 짜는 차원에서 새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 팀으로 새 모델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답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요. 예. 네. 그- 고충을 알겠습니다. 예,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알겠습니다. 하기 근데 때문에. 이거는 쿠팡이 물론 현금은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받아서 네. 현금이 많긴 하지만 GS 홈쇼핑도 사실 현금은 뭐 못지 않단 말이에요. 현재는 저희가 더 많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력으로 봐도 그렇고 국내에서의 또 다른 사업에 물론 현재 모바일로만 보면 뭐 쿠팡이 예, 좀 1등이지만 그 여기는 강력한 또 이 TV 홈쇼핑이 TV 있단 말이에요. 홈쇼핑과 그 기존의 물류 라인이라든지 예. 예. 자, 그런 측면에서 그 쿠팡이 잘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고 그거를 어떻게 뭐 좀 봉쇄하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예. 쿠팡이 이제 웹 서비스 쿠팡닷컴하고 이제 쿠팡 앱으로 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하고 접점을 이루는데 고객이 쿠팡이라는 서비스를 알게 되기까지 그 앞단의 흐름, 그 들어와서 이제 나갈 때까지 주문하고 나갈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 올 때까지 그런 종합적인 UX 플로우에서 쿠팡이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GS샵이 저희 인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을지는 그리고 아직 몇 년 뒤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잘하기 위해서라면 쿠팡보다 인터넷, 모바일, UX를 더 잘하는 사람을 뽑아갖고 그 사람들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 UX. 네, 예, UX가 문제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네.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그 지금 GS 홈쇼핑에서 투자한 회사 중에 버진이라는 회사를 초기에 투자하셨고 버진이라는 회사가 여러 번의 뭐 그 좀
업종 변환 혹은 뭐 스피너프를 거쳐서 지금 홈쇼핑 모아라는 서비스를 아주 잘 하고 있고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홈쇼핑 모아라는 회사의 서비스도 궁극적으로 보면 GS 홈쇼핑은 그 중에 하나의 홈쇼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GS 홈쇼핑이 크지만 나중에는 카니발의 이슈가 있다거나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 사실 쿠팡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적자를 얼마든지 내면서도 더 큰 시장을 얻을 수 있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업계에 인식시키고 그걸 이제 VC나 이런 데 동의를 얻어내면서 계속 성장 동력을 마련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버지니아 홈쇼핑 모아라는 서비스도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적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GS 홈쇼핑이 이미 큰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카니발이 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해 너희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성장해도 돼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하셨지만 과연 그런 게 서로에게 윈윈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쇼핑 모아 서비스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딱 분이 이름 그대로 홈쇼핑 모아라는 이름에서 네.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지금은 이제 9개로 늘어났지만 예전에 이제 6대 홈쇼핑 TV 채널에서 하고 있는 6대 홈쇼핑을 모바일 앱에서 그냥 뭐 모바일 홈쇼핑 모아 앱 하나만 다운 받으면 그 6대 홈쇼핑의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고 모든 상품들을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네네. 그 저희가 투자할 때까지만 해도 버즈니가 홈쇼핑 모아를 하고 있어서 투자한 게 아니었고 그 이번 4번의 피보팅을 거쳐서 지금 홈쇼핑 모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마케팅 지표와 매출 지표 측면에서 저희가 투자한 13개 회사 중에서 지금 가장 성장 속도가 좋고요. 네. 1년 전에 이제 홈쇼핑 모아에 비하면 지금 매출 기준으로 한 3배가 올랐고 MAU 기준으로 한 5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1년 전에는 이제 저희 홈쇼핑 모아를 통한 저희 뭐 GS 홈쇼핑이나 CJ 홈쇼핑의 매출 비중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굉장히 미미해서 0.몇 %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1% 이상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오. 그리고 이제 6대 홈쇼핑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이제 홈쇼핑 9개 회사가 모여 있고 조만간 다른 데이터 홈쇼핑과 이제 그 군소 홈쇼핑까지 17개 정도로 추가가 될 텐데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 그 홈쇼핑 17개를 다 하나씩 TV 채널 돌려가면서 이제 앱 하나 다 깔아서 이렇게 보는 불편함이 홈쇼핑 6개 채널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홈쇼핑 모아가 더욱더 이제 파워를 발휘하겠죠. 현재도 250만 다운로드에 이제 70만 MAU를 보이고 있으니까 100만, 200만 정도 수준이 되면 분명히 파워게임에선 그 협상의 주도권을 홈쇼핑 모아가 가져가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네네. 1년 내, 1, 2년 내에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를 통한 판매 수수료를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 2%를 받고 있다면 홈쇼핑 모아가 야, 니네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5%를 올릴 테니까 싫으면 빠져. CPC 뭐를 지금 현재 100원을 받고 있는데 내일부터 200원으로 올릴 거야. 싫으면 빠져.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투자사니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거는 이제 벤처 투자팀에 투자를 한 회사의 입장으로는 파트 입장으로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대도 없지 않아 하고요. 근데 1, 2년 내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가 되면 지금도 굉장히 관계가 좋고 두 분 대표님이 현명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정말 그 시쳇말로 요즘에 유행인 그로세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 두 분 공동 대표께서 가장 그로세커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계속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더 드릴 수 있는 떡도 마련을 해야죠. 뭐 글로벌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라든지 다른 분 혹시나 필요하면 저희가 뭐 인수나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 2년 내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천천히 네. 고민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답변이 되신 걸로 보이고요. 예,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창업에서 그 창업자의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중요하듯이 이런 투자 뭐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도 중요한 거는 그 투자자 그리고 또 육성하는 멘토의
어떤 동기부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 VC는 이제 성과에 연동해서 인센티브 스킴이 있을 것 같은데 GS 홈쇼핑에는 그 내부 인력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뭐 스킴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떠세요? 저희는 인센티브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아직은 없고요. 네. 얼마 전에 아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모 임원분이 그런 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제 모두 발제를 하셨는데 현실화될 때까지 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고 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낀 적은 없고요. 저희는 아까 잠깐 이제 다른 답변에서 저희 이제 오너이신 부회장님의 코멘트로 대신 답변을 드렸는데 부회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저희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쪽에 어떤 그 권한과 책임도 많이 부여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직에서 일을 하는 구성원 입장에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동기부여도 있지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모든 신생 벤처들이 좀 궁금해할 부분인데요. 그 이제 벤처 캐피탈들 보면 내년 이제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지를 많이 이렇게 논하거든요. 근데 이제 GS에서는 어떤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해 놓은 분야나 이렇게 집중하는 영역이 있나요? 글쎄요. 내년. 근데 그게 내년 뭐 더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해서 뭐 2016년 뭐 10대 전망 뭐 이런 부분들 책도 많이 나오고 뭐 내년에는 VR이 뜰 것 같으니까 VR에 올인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딱 어떤 분야를 정해 놓은 분야가 명확히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광의의 개념으로 이로 오토 쪽을 계속 올해도 오토 쪽을 많이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도 오토 쪽을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중고책 거래 플랫폼 책거리를 담당하는 명수입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는 출연을 했는데 네, 이제 지금 빨리 질문 해주세요, 받으신 빨리. 입장이 어떠신지 알거든요.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지금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GS 홈쇼핑 입장에서 예, 그 노멀한 답변을 주신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저희 스타트업 멤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 부장님 같은 경우시는 그러니까 수많은 지표와 뭐 이런 거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투자를 하는 그 결정적인 거 뭐 멤버도 좋고 뭐 사람들 다 좋은데 나는 딴 건 다 모르겠고 이거는 내가 알면 정말 내 투자를 한다라는 키 포인트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건 CVC든 FI든 그 벤처 캐피탈 투자 심사역 분들이 IT 담당 뭐 투자 심사역 있다고 하더라도 IT만 해도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커머스 뭐 분야가 엄청난데 전문가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하지만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절대 전문가가 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그분들은 매일 그런 스타트업의 대표분들만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 2년, 3년, 4년 보면 1000명이 넘어가는 대표님들을 보다 보니까 그 대표님들을 보고 그 팀을 보고 투자를 하는 그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건 모든 건 다 있지만 결국엔 그 팀과 사람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데스밸리에 빠지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네. 거는 대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강한 팀은 얼마든지 그 부분에서 피벗을 하고 살아남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데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는 투자 심사역 분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말 중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 인사이트 미디어 생각도 나고 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 자, 네. 그 GS 홈쇼핑 제가 보니까 우리 네. 부장님께서 그 GS 홈쇼핑에 투자를 받으실 다른 데 비해서는 그 벤처 캐피탈하고도 받으실 때 비해서 좀 좋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COE라고 하는 뭐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자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벤처 투자팀, COE 팀의 자랑을 약간은 톤을 보니까 우리 네. 유 부장님의 톤이 좀 낮은데 톤을 좀 높게 해서 좀 세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떨까 싶은데. 예. 뭐가 좋다. 예. 이건 정말 좋다. 네. 저희 그 회사의 근무 환경은 저 개인적으로는 물레동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지역적인 어떤 단점 하나 빼고는 근무 환경 모두가 다 마음에 들고요. 개인적으로 네. 뭐 그 새칭 물레동 구글이라고 저희가 이제 자부할 정도로 예. 네, 물레동 구글. 물레동 예. 구글. 굉장히 네. 예. 굉장히 제가 뭐 옛날 생각 나는데요. 네. GS 홈쇼핑 다니는 언니랑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소시적이지만 물레동 차 너무 막혀요. 네. 차 끌고 왔다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찬물을 끼얹는 얘기 지금 자랑하겠는데 예, 중간에 예. 그러니까 그 저도 뭐 그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삼성 뭐 SK 뭐 구글 네이버 등 수많은 회사에 이제 사무실을 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봤는데 네. 사옥 저희 회사가 2등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저희는 1등에 가까운 굉장히 좋은 근무 환경, 사무 네. 환경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네. 부분도 오너의 이제 저희 직원분들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COE 파트가 생긴 부분도 그 일환으로서 저희가 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육성하는 쪽도 잘 해서 이제 뭐 사업화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 기대를 하시고 저희 벤처 투자팀 그리고 벤처 투자팀이 속한 미래사업본부의 인력풀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문화도 굉장히 자유스럽고 대기업스럽지 않게 그 굉장히 자유스러우면서도 오픈 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COE는 이름 자체가 센터 오브 엑셀런스의 준말 그 일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엑셀런스의 중심, 센터 오브 엑셀런스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분들을 모셔왔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모셔서 계속 그런 어떤 센터 오브 엑셀런스 개념에 충실한 그런 어떤 조직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늘 뭐 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기 유정호 부장님의 인생 역정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짠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진정성도 많이,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진정성도 일단 많이 느껴졌고요. 그냥 회사 GS 홈쇼핑이 그런 스타트업을 고르는 안목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밸류 에딩 그런 시스템 자체도 제가 갖췄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스타트업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 후년 뭐 계속 가면서 이런 그런 전략, 이런 그런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향점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송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굉장히 아주 좀 특이한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벤처 캐피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죠. 사실 뭐 삼성이 도와준다 그러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인터넷 커머스의 뭐 대표이사인 대표 회사 중에 하나인 GS 홈쇼핑이 네. 직접 나서서 도와준다. 그 노하우를 전수해준다. 그리고 협력을 이루어준다.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에는 SK 브라보 리스타트를 좀 생각나게 해요. SK가 네네. 협력, SK도 상당히 잘하고 있죠. SKT. 예. 예. 그런 협력을 만들어주는 모델인데 여기는 또 이제 그 사람들을 또 파견을 해서 도와주는 투자회사에 도와주는. 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으면 국내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바람이 있고요. 대기업에서 되게 긍정적인 오픈 네. 이노베이션 활동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걸로 아주 보고요. 우수한. 예. 예.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또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저희 벤처 캐피탈들은 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고 좀 이런 네, 걱정이 뭐 들긴 합니다. 걱정은 예. 됩니다. 예. 예, 뭐 자꾸 그 센터 오브 엑셀런스 만드는데 우리는 뭐 일단 센터가 없거든요. 우리는 뭐 엑셀런스로 그렇죠. 붙일 수 있는 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투자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가치를 놓고 하니까 좀 앞으로 우리도 좀 이 벤처 캐피탈 업계도 좀 분발해야 되겠다. 네.
이런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저희 그 쫄지 말고 투자하라 네. 2015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 2016년에도 저희 쫄투는 예,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예, 예. 에브리바디 해피 뉴 이어.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